추미애 의원이 이제 자기 SNS에 글을 올립니다. 추미애 의원이 SNS에 뭐라고 올리냐면 국회의 탄핵 소추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탄핵 소추를 하는데 국회가 8번의 탄핵 소추가 지금 줄기각이 난 거예요. 8번 탄핵 소추권을 행사를 해서 헌법재판소로 탄핵 소추 의결서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8개가 줄줄이 기각이 된 거죠. 줄기각입니다. 줄기각이 됐으면 민주당은 반성을 해야 하는데요. 반성을 하기는 새로이 추미애 의원은 천연덕스럽게 변명을 하고 국회에 터무니없는 권한을 더 덧붙이자는 말을 합니다. 그것도 판사 출신이고 본인이 법사위원장도 했었고 법무부 장관까지 한 양반이 법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장삼 이사처럼 천연덕스럽게 뻔뻔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의 SNS를 보면 국회는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탄핵 소추는 할 수 있어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겨우 소환 신문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범죄를 부인하는 피소추자, 그러니까 이제 탄핵 심판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탄핵 소추되는 사람, 피소추자에 대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권은 종이호랑이다. 정교한 민주주의가 작동되도록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국회가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해볼까요? 법무부 장관을 탄핵 소추를 해야 되는데 째려봤다고 탄핵 소추했잖아요. 째려봤다고 탄핵 소추하고 몇 가지 사유가 뭐 더 있기는 합니다만 엉터리 사연을 가지고 탄핵 소추를 했는데 그 이유가 마치 국회가 증거 조사를 할 수 없어서인 양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국회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국회에서 탄핵 소추, 국회에서 이제 주요 행정 관료들이죠. 주요 행정 관료들이나 검사나 판사 같은 사람들을 탄핵 소추하려면 국회에서 하려면 그 행위가 발생한 지 60일 그러니까 180일 6개월 안에 탄핵 소추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죄질 나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걸 인식한 지 60일 안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탄핵 소추 표결을 하기 전에 법사위에 회부해 가지고 법사위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사위에 회부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거 하면 되거든요. 법사위에 회부하면 법사위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사를 하느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회로 소환해 가지고 증언을 시킬 수 있습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 소환해서 증언을 했을 때 위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1년에서 10년 사이에 형을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건 아닙니다. 물론 검찰이나 경찰처럼 강제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진술 거부도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정감사나 그럴 때 그 증인들에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국회에서 증감법상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재판하고 비슷한 건데요. 행정관료들을 탄핵한다는 건 일종의 그 사람들을 권한정지를 시키고 그 사람들을 이제 파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탄핵 소추니까 그 일종의 행정 심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행정관료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는 기왕에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만으로 충분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오고 가는 공적 문서들을 얼마든지 국회에서 제출받아 가지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면 족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 법무부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고 필요하면 법무부 장관도 출석시킬 수 있고 법무부의 다른 관료들도 출석시켜서 증언시킬 수 있거든요. 기관 증인들은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형사소추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한.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의 증거 조사라 하면 강제적인, 즉 영장을 청구해야만 할 수 있는 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만 할 수 있는 압수수색이라든지 아니면
영장을 청구해야만 할 수 있는 인신 구속을 통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런 것까지 국회에서 갖겠다고 하는 거라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추미애 의원이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8번의 줄탄핵, 특히 어제 감사원장하고 검사 3인의 탄핵이 8대0 전원일치로 기각이 되고 나서 반성을 하고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그 계제에 반성은 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제대로 탄핵할 수 있도록 수사권 제대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국회에 주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정령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사에서 취재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법 전문가들한테 취재를 하는 거죠. 고려대 차진아 교수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 국회가 증거를 조사한다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당연합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 국회가 증거 조사를 한다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당연하죠. 법원의 영장 심사를 통해서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증거를 압수할 수 있는 거고 인신을 구속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원래 국회에 주어져 있는 증감법상의 조사권 이상을 말하는 거라면 영장주의에 당연히 위배될 소지가 크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지성우 교수도 한마디 합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탄핵 소추안 발의 전에 6개월에서 1년 동안 조사하도록 돼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탄핵 소추안 발의 전에 6개월에서 1년 동안 조사하도록 돼 있다.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묻지마 탄핵, 이틀 안에 결심하고 이틀 안에 해버릴 수 있는 탄핵, 이건 탄핵도 아닙니다. 솔직히. 아니 대한민국의 장관이나 검찰총장, 뭐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사람들을 탄핵하려면 좀 그래도 조사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률 검토도 좀 하고. 근데 결심하고 그 다음날 탄핵해버릴 수 있는 게 72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탄핵제도입니다. 근데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안 발의 전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국회에서 조사를 하고 탄핵할 수 있게 돼 있다라고 딱 저격을 합니다. 마구잡이식 묻지마 탄핵을 벌여놓고 이후에 증거 조사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발상이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탄핵과 관계해서 그래서 고쳐야 될 것, 법을 뭘 고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원래 지금 탄핵이라는 건 대한민국에서 탄핵은 6개월 안에 하면 됩니다. 일이 발생하고 나서 6개월 안에 하면 될 수 있습니다. 6개월이니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지만 있으면 조사해가지고 탄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법사위에 회부를 해서 조사를 해야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의 의결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한 탄핵들은 하나같이 법사위에 회부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렇게 하니까 이런 엉터리 탄핵을 한 거 아닙니까? 물론 법사위를 회부해도 법사위원장이 정청래라서 뭐 제대로 조사를 할까 싶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거기도 전문위원도 있고 여러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는 탄핵을 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법사위에 회부하여 사전 조사를 하도록, 그래서 최소한 소추 사유는 좀 똑바로 쓸 수 있도록, 나중에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쟁점 정리할 때 소추 사유 변경하지 않도록, 탄핵 소추할 때는 내란죄로 소추했다가 정작 헌법재판소 가가지고는 내란죄를 다투지 않겠다라는 그런 뻘소리 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에 법사위 회부를 해가지고 사전 조사를 해야만 탄핵 소추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한 번 그래서 탄핵 소추 의결이 된 경우 의결이 된 내용에 있는 탄핵 소추 사유는 글자 하나, 쉼표 하나, 점 하나도 헌법재판소에서 바꿀 수 없도록, 쟁점 정리할 때 이것저것 편의대로 바꾸지 말고, 탄핵 소추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국회에서 의원수 150명 내지 200명의 표결로 통과되는 탄핵 소추잖아요. 엄중해야죠. 그걸 그대로 헌법재판소가 존중을 해서 거기에 입각해서 재판을 진행해야죠.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죠. 그리고 국회에서 가져간 탄핵 소추 의결서, 표결을 통해 간 탄핵 소추 의결서는 쉼표 하나, 마침표 하나도 바꾸면 안 되고
그 상황에 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바로 각하해버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탄핵 소추를 정성 들여서 하지 않겠습니까? 2박 3일 만에 탄핵 소추해버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탄핵 소추가 애들 학급회의 하는 것 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탄핵 소추 의결서에 나오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쟁점 정리를 하건 뭘 하건 사후에 1.1획도 바꿀 수 없도록,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각하를 해버리도록 이렇게 규칙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로서도 헌법재판소법이나 탄핵권 관계된 헌법 조항이나 이런 데를 보면 탄핵소추 의결서에 나오는 쟁점들을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재량권을 많이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하고 대리인단들이 너무 많은 재량권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엄중한 탄핵소추입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표결할 때 국회에서 의결했던 소추 사유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맞습니다. 1.1획도 바꾸면 안 돼요. 국회의원 100 몇십 명이 표결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소추 사유를 대리인단이 임의로 조절을 한다? 그 소추 사유를 헌법재판관이 조정을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각하하고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 두 가지만 고쳐도 묻지마 탄핵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예, 일단 추미애 의원인 말 나온 김에 제가 이 이야기를 쭉 한 거고요. 탄핵소추는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 엄중한 탄핵소추를 29번 민주당은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꼴로 탄핵소추를 한 거죠. 역사의 길이 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명도 탄핵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도 탄핵에 성공하지 못했고, 한 명도 탄핵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민주당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 나오고 있죠. 추미애 의원처럼. 이런 사람들이 계속 정치를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회의적입니다. 추미애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